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안정, 여유, 그리고 즐거움을 원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평생 일에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족함 없이 지내면서도 마음 편히 취미 생활이나 여행 같은 작은 사치를 누리고 싶어 하죠. 문제는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마련해둔 돈도 잘못된 부동산 선택 한 번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의 기반이지만 은퇴 후에 잘못 선택하면 노후 재정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사실 젊었을 때라면 잘못 샀네. 그럼 다른 데로 옮기지 뭐. 하고 빠르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도 다시 회복할 만한 시간이나 추가 소득을 만들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입은 한정적이고 목돈이나 대출을 활용하는 데에도 부담이 뒤따라요. 게다가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생활비 상승 등 돌발 변수가 생기면 집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게 되는 실수담과 후회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도 곁들여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야기하면서 제 친구나 지인의 사례가 떠오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내 얘기랑 비슷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유지비가 지나치게 높은 대형 주택. 크면 클수록 좋지 않나? 손주들이 놀러 오면 편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일하고 모은 돈으로 멋진 대저택을 장만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고 여생 동안 늘 함께 살 가족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 큰 집은 생각보다 골치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 김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평생 교직에서 일하고 은퇴하면서 시골 마을에 60평 넘는 2층 주택을 장만했어요. 옛날부터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꿈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마당에 꽃도 심고 텃밭도 가꾸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힘들어 하시더니 2년째 되던 해에는 결국 집을 처분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유지비 때문입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도시보다 모든 것이 저렴한 것만은 아니에요. 난방비, 관리비, 외벽 보수, 수리비용 등 주택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비용이 가중됩니다. 마당이나 텃밭이 커지면 가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력도 함께 늘어나죠. 게다가 김 선생님 부부는 연로한 상태여서 집과 마당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대요. 결국 나중엔 관리업체나 사람을 고용해야 했고 그때마다 추가 비용이 상당히 들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입니다. 고정적인 연금을 받더라도 건강 문제나 갑작스런 비용 상승이 생기면 유지비 높은 주택은 커다란 짐이 되기 쉬워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족 구성원 수와 생활 패턴에 맞는 적정 규모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재정적,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2. 교통과 편의시설이 열악한 외곽 지역 주택.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살기 좋다던데. 도시보다 땅값도 싸고. 은퇴 후에는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전원생활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여유로운 환경에서 꽃과 나무를 보며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낭만도 있죠. 하지만 전원생활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도시 외곽의 교통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역에 들어가면 기름값이나 교통비가 올라가고 병원, 마트 등 필수 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어져요. 제 고향 친구 어머님 정 여사님이라고 할게요. 의 경우가 그러셨죠. 정 여사님은 평생을 도심에서 사셨는데 은퇴 후 고요한 시골 생활을 즐기고 싶다며 교통편이 극히 적은 산골에 작은 주택을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아침엔 새벽 운동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겼어요. 병원이나 시장까지 차로 30분 넘게 나가야 하는데 정 여사님은 면허가 없었고 대중교통도 거의 없었어요. 택시를 부르기도 힘들고 심지어 겨울철에는 눈이 쌓여
차가 언덕을 못 올라올 때도 있어서 생필품을 미리 사둬야만 했죠. 가끔 도시로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자녀들이 먼 길을 직접 와서 모셔가야 했고요. 12년은 견딜만 했지만 3년쯤 되자 너무 불편해서 도심 쪽 작은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 편의 시설과 병원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로 병원 방문이 잦아질 수 있고 마트나 편의점, 은행 같은 곳의 접근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게다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허 반납을 권유받거나 단순히 시력이 약해져서 운전이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진 주택은 은퇴자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3. 향후 가치 하락이 뻔히 보이는 투기성 부동산. 은퇴 후에도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야지. 이 땅은 금방 오른다니까. 은퇴 후에도 자산을 불려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막상 구매하려는 부동산이 투기성이 짙거나 현재 가치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미래 가치가 분명치 않다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 지인 중에는 노후 자금을 좀 불려보겠다며 곧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란 중개사의 말을 믿고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토지에 투자했던 분이 있어요. 지방의 폐공장 부지 근처에 재개발 이야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혹시나 대박이 날까 싶어 큰 돈을 들이셨죠. 그런데 막상 소문은 소문일 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은 없었고 가치가 크게 오르기는커녕 세금과 보수 관리비만 쌓이는 처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개발된다더라, 도로가 뚫릴 거라더라, 여기 들어올 거라더라 같은 이야기요. 물론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계획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이런 장기 불확실성이 높은 부동산을 잡게 되면 자금이 묶이고 되팔기도 어려워서 2배, 3배로 부담이 커질 수 있죠. 노후 자금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위험 부담이 큰 투기성 부동산보다는 이미 형성된 지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찾거나 임대료 수익이 확실한 상가나 오피스텔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이마저도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 누가 그러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오로지 상승 기대감에만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피해야 해요. 마무리 은퇴 후 집 선택 신중함이 생존 전략. 자, 이렇게 은퇴 후 피해야 할 3가지 집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유지비가 지나치게 높은 대형 주택. 난방비, 수리비, 관리비 등 모든 면에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연로해지면 집 관리가 쉽지 않고 별도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가족 구성원과 생활 패턴에 맞는 집 규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통과 편의시설이 열악한 외곽 지역 주택. 병원, 마트, 은행 같은 필수 시설 이용이 힘들어집니다. 고립감이 커지고 운전하기 어려운 시기가 오면 더더욱 불편해요. 은퇴 후 건강 문제와 생활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가치 하락이 뻔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투기성 부동산. 소문이나 개발 호재만 믿고 들어가면 되레 자금만 묶일 수 있어요. 은퇴 자금은 생존 자금이기에 고위험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안정적인 지역이나 수익 구조가 확실한 곳을 검토하세요. 물론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 재정 상태,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미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주택이라도 가족들이 여러 명 함께 살고 maintenance 비용을 공동으로 나눌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혹은 외곽 지역이라도 집 근처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자주 왕래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혼자 혹은 노부부가 생활한다는 점, 소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봤을 때 위에서 소개한 3가지는 분명 피해야 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집은 곧 삶이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집이 편안해야 몸과 마음이 편하고 집을 지키느라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 일상의 모든 부분이 흔들립니다. 은퇴 후에는 돈과 체력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예전처럼 무리해서라도
버틸 수 있다는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요. 한 분이라도 이 글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이미 은퇴를 앞두셨거나 혹은 머지않아 나도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의 집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는데 하는 막연한 로망과 현실적인 재정 부담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은퇴 후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를 좇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바탕에는 안정된 재정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 집 선택이야말로 내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늘 그렇듯 투자와 집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지만 최소한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잘못된 선택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